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일발장전 출발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그 데이터 제약바이오에서 잡아봤습니다. 어제는 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해줬던 하루였는데요. 그 키는 바로 외국인의 수급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저PBR의 러브콜을 지속하다가 제약바이오 성장주 쪽으로 그 변화가 감지된 건데요. 특히나 3월 11일부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기업 10개 중에 5개 기업이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감지된 걸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그동안 성장주를 짓눌렸던 고금리 기조가 소멸된 겁니다. 물론 6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연말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하고 고금리 기조가 사라졌다는 거에 이 제약바이오주 크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학회를 빼놓을 수 없겠죠. 4월 암학회뿐만이 아니라 3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바이오 유럽 스프링 모멘텀 또한 계속해서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미중 갈등 수혜였습니다. 어제 조선에서 제약바이오로 이 기대감이 넘어왔고요. 이 세 가지의 이유로 그동안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제약바이오주가 이 후재가 쌓이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우리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미중 갈등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CDMO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바로 위탁 생산이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에서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상당 부분의 중국 물량이 우리 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삼천당 제약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PBM입니다. 미국의 처방급여 관리 업체 등록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미국 안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를 하려면 이 미국 PBM 발간 처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PBM 목록에 등재되는 게 필요하겠죠. 이 같은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HLB는 5월,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역시 랭라자 8월 FDA 대기 중이고요. 그 밖에도 셀트리온과 휴젤이 이 같은 모멘텀으로 지속된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는 메쉬인데요. 지방 간염세 치료제가 어제 또 새로운 재료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듭된 실패로 무려 10년 만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레즈디프라가 미국 FDA 최초로 허가가 되었다는 소식이 어제 나타났고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 국산 간염 치료제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메달 각축전 움직임에 또 동아ST가 이 같은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올릭스가 또 관련 기업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도 정말 뜨겁게 주목을 받았던 플랫폼 기술 수출 모멘텀이고요. 아무래도 암학회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쪽이죠. 이 머크와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으로 사실상 가장 큰 독주, 랠리를 보였던 건 알테오젠이었고요. 알테오젠과 함께 레고캠바이오도 시장에 지속된 관심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 중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시장에서 핫하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역사적으로 3월에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 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섹시한 키워드 중 우리는 현 구간 어디에 상방을 더 노리고 기회를 잡아봐야 할까요? 물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짚어봐야 합니다. 이 같은 점 감안해서 바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들어봤고요. 이에 대한 확실한 리뷰들, 오피니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김준호, 김영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CDMO, PBM, 메쉬, 아마케. 요즘 바이오 진짜 핫한데 바이오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막 다 올라가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선 아나운서가 방금 브리핑했던 걸 보면은 4가지 키워드로 딱 구분이 돼서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4가지 키워드 안에서 한번 제대로 인사이트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명확하게 이동하고 또 저PBR에서 제약바이오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CDMO 쪽 미중 갈등 반사이익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연속성일 텐데 어떻게 오늘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제는 일단 상당히 좀 특이한 시장 상황이 이제 연출이 좀 됐던 게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는 코스피 시장이 오버슈팅을 하면서 2,700포인트를 뚫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대거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왔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연중 고점을 이제 경신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어제 거의 코스닥 시장에서만 3천억 가까운 이제 순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다수 이제 포진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금이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충분히 계속 좀 연속성을 좀 가지고 수급이 이제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오늘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 이제 CMO, CDMO 이쪽은 제가 이제 뭐 수주 전부터 아마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미국 이제 그 의회에서 바이오 이제 시큐어 액트법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네. 상원까지 통과를 해서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가 시작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또 배터리 쪽 그리고 최근에는 조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까지도 중국 때리기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이제 대권 레이스하고 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금 지지율이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세를 이제 결집하기 위한 것도 있고 항상 선거 때는 이제 중국 때리기가 먹혔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뭐 선거만 되면 막 북풍 이랬던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때리기가 계속 좀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중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과 이제 거래를 좀 단절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마어마한 이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CMO, CDMO 기업이거든요. 뭐 세계 지금 1위 생산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제 빅파마들이 새로운 이제 생산 기지를 지금 탐색을 하고 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저께 직전 고점을 이제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혈행암이 미국 FDA 이제 승인 기대감이 이제 형성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또 CMO 생산 물량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어저께 장중에 27%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바이넥스라든지 파미셀 그리고 차바이오텍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CMO, CDMO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한 시장 흐름이 좀 연출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또 미국의 중국 때리기 이런 테마로만 이제 보실 게 아니라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계 이제 이슈를 얘기하다 보면 뭐 ADC에 대한 얘기,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올해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올해 이제 수요 급증에 따라서 급속도로 이제 팽창할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이제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CMO, CDMO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또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줄기세포라든지 그다음에 뭐 CAR-T와 같은 이런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좀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테마성 이슈로 보는 것보다는 실적 개선 쪽에 이제 방점을 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CMO, CDMO 기업들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다만 주가가 워낙 좀 단기간에 이 테마로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신규 공략을 좀 하실 때는 눌림목 조정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저는 추세적인 상승을 하면서 뭐 10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 다른 CMO, CDMO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계속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 구간 접근 가능한 겁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뭐 어제 그제보다 오늘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게 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고점을 이제 뚫어놓은 상태에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바닥에 누워 있을 때도 뭐 재료가 나오면 단기 급등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만 네. 추세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이제 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미 대규모 수주에 대한 얘기들,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주가가 잘 못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이번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오늘 매수하셔도 충분히 이제 접근이 가능한 기술적인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탁 생산에 대한 기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 구간 접근 가능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사실 위탁 생산 외에도 너무나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살펴봤는데 김준호 매니저가 살펴본 키워드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어디 쪽입니까? 뭐 오늘 아까 말씀하셔서 CDMO도 말씀해 주시고 PBM 또 그리고 네. 이제 메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요 교집합적인 종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모멘텀이 같이 이제 묶여 있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발 종목으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렉라자 관련해서 저 올해 지금 8월에 FDA 관련된 이제 신약 승인 관련된 또 허가가 났을 때 본격적인 상업화했을 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은 정말 컨텐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22년부터 또 이제 유한양행의 자회사 유한화학이 또 CDMO 관련해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 신축 기공식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PBM 관련해서는 유한양행 또 그리고 올해 HLB 또 그리고 셀트리온이 올해 미국에서 또 이제 PBM 등록 예상 목록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글로벌 임상 1상을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유한양행이 제약바이오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또 가장 강한 또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올해 이제 국내에서 건강보험이 등재가 된 거 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판 허가가 났을 때 본격적인 상업화가 됐을 때 유한양행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도 충분히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이 미국 아마케에서도 또 유한양행과 또 ABL 바이오가 또 이제 ABL 105 관련해서 또 이제 임상 결과를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황이 저는 그래도 5월까지는 그 모멘텀이 좀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유한양행의 어떤 이제 주가 컨턴 점프도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또 8월에 미국의 이제 FDA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 상승 탄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들이 바이오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5월까지도 좋다라고 김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김영민 매니저님 최근에 국채금리 미국에서 엄청 올라가고 있고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많이 좋았던 거는 그래도 우리가 6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바이오도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밸류도 그만큼 잘 받아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금리 인하 이 불확실성, 이거는 뭐 리스크는 안 됩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요, 뭐 변수가 있는 게 뭐 한 1, 2개월 정도 이제 차이잖아요. 6월에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하반기로 미뤄지느냐, 네. 이제 그 차이기 때문에 사실 뭐 너무 지나치게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신 게 아니라면 어쨌든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한두 번 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 이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뭐 물가도 뭐 끈적하다, 뭐 고용도 끈적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단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지금 움직이는 걸 보시면 사실 수급은 오히려 거꾸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이 금리 인하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인하 시기로 이제 시기. 이슈가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 될 거잖아.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3월 FOMC 회의의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 기준금리 어차피 동결될 거고 인하 시기에 대한 것도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 올해 3번 정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3월 달에 이제 또 점도표가 공개가 될 건데 과연 이 점도표가 3회 이제 금리 인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횟수가 조금 줄어들 거냐. 뭐 요게 오히려 저는 3월 FOMC 회의에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이슈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는 인하를 한다라는 쪽에 방점을 좀 두고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가야 하는 길이니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으로 김준호 매니저는 유한 양행을 매력적인 기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김영민 매니저는 네. 여전히 알테오젠이 가장 매력적입니까? 저를 자꾸 이제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도 19만 원대 알테오젠 강력 매수 맞아요.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22만 원. 어제 네. 22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좀 눌림목이 나온 게 사실 이제 경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이제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은데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제 다 제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이제 어제 작년에 거의 뭐 12조 원 뭐 근처까지 이제 움직이는데 작년에도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 근데 네. 이제 알테오젠 주가는 이미 2025년, 2027년, 8년 마일스톤과 뭐 로열티 유입되는 거 그걸 네, 네. 보면서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인 거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보다는 좀 미래를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테오젠 주가와 HLB 주가를 계속 좀 비교해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일단 오베스티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알테오젠 적극적으로 19만 원 정도면 매수를 하셔도 그렇죠.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조금은 이제 옆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조금 필요하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뭐 3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막 사업 보고서 막 제출하고 이제 이런 숫자로 직접 또 눈으로 하고 나면은 작년에 적자였네. 근데 시총은 지금 이미 10몇 조까지 올라가 있네. 이런 이제 괴리가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더 깊은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3일 후입니다. 22일. 22일. 네, 또 현대차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와 또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또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그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깊은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